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 지역에서는 수석지구 개발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서산 수석지구입니다. 규모는 축구장 64개 면적인 46만 제곱미터. 2028년까지 복합 버스터미널과 공원, 도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논밭인 이곳에 대한 개발이 공식화된 건 6년 전입니다. 지난 2015년 서산시가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 관련 용역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이후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102건에서 용역이 시작된 다음에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에도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2017년 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냈고 현재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는 40만 원 선 그 정도에 다 거래가 됐었는데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공직자나 주변 인물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정의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한 서너 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암암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고 소문만 되게 파다하거든요. 전수조사에 응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응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 없음을 이렇게 소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는 거죠. 의혹이 커지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 경찰까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서산 지역 땅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충남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많아 아이를 낳더라도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천안과 아산, 서산과 당진, 공주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의 산모들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찾아 큰 도시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도내 산후조리원 14곳의 이용자는 모두 3,400여 명으로 이 중 절반은 천안에 몰렸습니다.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휴업 중인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기존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580제곱미터 열실 규모로 리모델링 시설비 8억 원 예산을 투자하여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등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산후조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산후조리원 설계와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모범 사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만들어지 운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충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 대산 지역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죠. 그만큼 대기 오염도 심각해서 이곳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처럼 국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체 60여 개가 모여있는 서산 대산공단입니다.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꼽힙니다. 모두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곳. 하지만 국가가 대기를 직접 관리하는 특별 대책 지역에는
유일하게 서산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출 상황은 어떨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세 곳 중 서산이 가장 많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마찬가지, 울산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됩니다.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차례 대산 지역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경우처럼 대산 역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신규 업체 입주 제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업장 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엄격한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며 또한 신규 업체 제한 및 지역 내 용도를 제한하는 등 총량적 부분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보다 훨씬 강한 규제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는 금산을 제외한 충남 모든 시군이 포함돼 사업장 총량제와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의무 정도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친 채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또 되게 좀 거부하는 면이 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사실이고,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지자체가 전부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고덕면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 주변엔 또 다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반발이 거센데요.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예당 일반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고덕면 상장리 3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를 8차례 초과했습니다. 최대 측정값은 세제곱미터당 5.8 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도 환경기준치의 2배에 달합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속 노출될 경우 백혈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출이 된 거였는데, 만약 그 이전에 계속 벤젠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벤젠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이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성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 산단 인근은 현재 예당 2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산단 부지 주변 5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와 상반된 내용에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덕면에만 4개 산단이 있는데 예당 2산단까지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할 때나 이럴 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떨 때는 좀 괴롭죠. 지금 산단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인근 불합 주민들은 어떻게 살느냐.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세수를 위해서 산단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아니 주민이 있어야 먼저지 어떻게 세금 걷기 위해서. 사업 승인 기관인 충남도와 예산군은 현재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금강청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며 벤젠 검출 결과도 산단 조성을 중단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마을에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추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발맞춰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조기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태안화력도 4년 뒤부터 단계적 폐쇄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 발전기 총 10개를 가동 중인 태안화력.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 폐쇄에 들어갑니다. 가장 노후한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발전기 6개가 잇따라 멈출 예정.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폐쇄된 발전기는 LNG 복합 발전으로 대체될 계획이지만 태안은 여건상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폐쇄 조치가 마무리되면 근로자와 가족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소 관련 손님이 대다수인 인근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가 이제 그 면소재지고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태안화력 직원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 상인들을 돕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대책을 세워주고. 지역자원시설세 30억 원, 주변 지역 지원금 33억 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소재로 한 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지역 시설세 개선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태안화력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혜택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과 환경보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정작 건설하는 곳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입니다. 최근에 이전한 한국발전교육원 사례에서 보듯이 떠날 때 우리가 울부짖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해 말부터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보령화력의 경우 충남도와 보령시, 중부발전이 고용불안 해소와 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서고 있는 상황. 지역 유일의 대규모 사업장인 태안화력이 몸집 줄이기에 들어간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양도 예외는 아닌데요. 도 단위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근 군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군청 민원실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나흘째, 참여 인원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저마다 염원을 담아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도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유치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청양군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저희 청양군에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입니다. 먼저 이번 달 충남기후환경연수원 공모 참여를 시작으로 충남 지역 공공기관 2곳과 수도권 환경 산림 분야 공공기관 10곳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충남기후환경연수원의 경우 칠갑산 휴양랜드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군민 서명운동은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의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 조건만 맞다면 내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또 저희 청양하고 적합한 환경이나 산림 분야의 공공기관이 온다면 지역적으로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30개가 넘는 기관 중에서 특히 산림 환경 분야에 집중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청양군민 서명운동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만 명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해미면은 읍성과 함께 천주교 성지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죠. 순교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이곳이 최근 국제성지로 지정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해미 순교 성지가 어떤 곳인지 또 국제 성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 안 둔벙.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당시 신자들이 몸에 돌을 매단 채 수장된 곳입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앞에서 긴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미 지역에서 처형된 신자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원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명, 나머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성인이나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이곳이 이달 초 국제성지로 선포됐습니다. 국내에선 서울대교구 순례길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름 없는 하층민들 순교자가 많이 난 곳인데 기록도 없이 죽어간 분들인데 교황청에서 이런 곳을 국제성지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 이름 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소중한 삶, 또 진리를 찾아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신앙적으로 보기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톨릭에서 성지는 교구 성지와 국가 성지, 국제 성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국제 성지는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한 최고 수준. 해미 순교 성지가 예루살렘과 로마, 산티아고 등 전 세계 약 30곳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13억 가톨릭 신자한테 모든 신자한테 순례하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교황청의 어떻게 보면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신자들이 한 번쯤은 저기를 순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국제성지 지정엔 현재 조성이 한창인 해미순례길도 포함됐습니다. 신자들이 압송된 길로 내포 해미 역사 탐방로, 교황 방문기념관 등과 연계한 명소화가 기대됩니다. 인근 문화시설 등에 대한 보강 사업이나 홍보 강화는 물론이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계속 발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무명신자들. 이들의 혼이 깃든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성지 선포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2,500헥타르에 234억 원을 들여 6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상수리와 편백나무 등 12종을 식재하고 소나무 재선 충병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55만 그루를 심습니다. 이와 함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나무와 산불에 강한 나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도 순차적으로 심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다수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9개 시군단체장과 30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 도내 산업단지 약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4천억여 원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게 되며 신규 고용 인원은 1,200여 명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종은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3,700억여 원의 생산 효과와 93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